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딸 주애와 함께 또 공식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이 참전 군인 유가족을 위해 만든 주택단지죠. 새별거리 준공식이었는데요. 최근 김주애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또 노출 빈도도 더 높아진 것 같다는 얘기 나오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처음에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 한 3, 4년 전이죠. 네. 그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아버지 김정은과 같이 여러 군부대를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군부대 외의 어떤 그 주민 생활 현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지금 그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단계가 더 지나서 후계 내정 단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후계 내정 단계이면서도 저는 동시에 일종의 역할을 하나씩 둘씩 좀 떠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얼마 전에 군부대를 갔는데 김정은 없이 김주애 혼자 갔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수업, 그 후계자 수업도 물론이지만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나씩 맡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 김주애의 등장을 정말 그 우리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이나 군에서 한시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렇게 빨리 후계자로 내정을 한다고 하면은 북한 내부 사정에 뭔가 좀 중요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불이익이 있으니까는 서둘러 이제 후계자로 내정을 하는 단계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그전에 김정은 초기 때와 비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때는 그 한국을 뭐 동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봤죠. 그런데 지금 적대적 국가로 이제 설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휴전선 일대에 방벽도 치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 상황과 조기 어떤 그 지도 체제 교체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국가정보원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김주애가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존재감이 부각을 계속되어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재반 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주애에 대해서는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후계 내정 단계라는 단어를 좀 사용한 게 특이하게 좀 받아들여지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후계 내정 단계라고 하면 사실상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목될 가능성 높아졌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뭐 일단 국정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김주애의 동향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 지난해 11월 달 공군절 참석 행사인데 당시 그때 보면 사실 그 카메라의 초점이 사실은 뭐 김주애에게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집중돼 있다. 예. 그리고 또 김주애가 김정은보다도 더 앞선 그러니까 의전상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장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 1월 초에는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있잖아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금 시신이 그러니까 안치되어 있는 곳에 예. 처음으로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참배를 했어요. 네. 그 참배를 했을 때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설주, 김주애, 김정은 요 세 명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이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처럼 최고전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전만 엄중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것이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어제는 지금 새별거리를 지금 방문했잖아요. 네. 새별거리가 어떤 거리냐, 왜 지었느냐. 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들이 전사했는데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 아파트 단지인데 네. 거기에 김주애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 자체는 본인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설사 그러니까 이 직을 물리주고 난 뒤에라도 이 유족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아마 후계에게 그 업무를 넘긴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김주애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달 말로 지금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대회에서 과연 김주애의 신분을 공식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라종일 동국대 석좌 교수의 최근 외신 인터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라 교수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할 경우 고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어떻게 대변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김여정 씨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번 방문됐었고요. 또 우리 정권을 비판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많이 내가지고 많이 알려진 인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권력력도 강하고 북한에서 일찍이 대중들에게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는 지도자란 어떤 직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김여정이 가지고 있는 직위가 선동부의 부부장 정도거든요. 네. 이거를 과거에 김정일의 여동생과 비교를 하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일의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김경입니다. 그분도 백도 혈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알짜배기 당직은 못 맡았어요. 전부 다 명예직을 맡았었는데 지금 김여정 씨가 이런 지금 자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선동부의 부부장이면은 아주 핵심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지금 직위를 맡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백도 혈통의 자리는 유지해주되 정권에 가깝던 또는 실권을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김정은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 딸을 이제 후계자로 정면에 내세우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김정은의 과거 행적을 보면 자기 고모부를 공개 처형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보 형제를 해외에서 암살한 적도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요. 본인의 어떤 정권에 누가 반기를 든다거나 또는 본인이 지정한 후계자에게 통해서 백도 혈통을 이어가려는데 거기에 반기를 든다 그러면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자기 여동생이라도 아주 잔인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쉽지는 않아 보인다. 김여정의 어떤 쿠데타 같은 그런 성격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북한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바로 김정일의 생일 광명성절인데요. 설과 연휴가 이어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북한에서도 황금 연휴를 보내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 가장 큰 행사 휴일이 언제냐? 그것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광명성절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게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데 이제 그 또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휴일이 딱 하루 있어요. 설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요일, 월요일, 내일 또 설날까지 해가지고 토일, 월화 우리처럼 이렇게 4일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휴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 그 근래에 보기 드문 황금 연휴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도 설 명절을 아마 우리랑 비슷하게 즐길 것 같긴 한데 뭐 먹거나 즐기는 건 우리랑 동일하나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양식이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답습을 한 그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전통 명절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명절이면 대부분 가게가 이제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북한 식당 그래도 북한 식당은 문을 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평양 냉면 같은 옥류관 같은 데는 많은 그러니까 이 방문객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